수학 1 강의 7번째 지수함수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지수함수입니다. 영어로는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함수는 여기 그래프를 그냥 그려놨는데요. 이것처럼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함수의 증가가 엄청 급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함수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수함수는 y = 2의 x승입니다. y = 2의 x승. 영어로 읽을 때는요, e to the x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왜 중요한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함수의 key property, 주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함수의 어떤 특정한 x에서 함수의 기울기 dy dx가 그 함수 값 y하고 같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면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y = 2의 x승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함수의 특징은 함수의 기울기가 그 어떤 특정한 x에서 함수의 기울기가 그 x에 대한 함수 값과 같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가 거기서부터 유도가 된 것이고요. 물론 여기 나오는 여기 이 오일러 상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유도가 되긴 하지만, 일단 지수함수의 특징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방 이야기했던 지수함수의 특징, 함수의 기울기 dy dx가 함수값과 같다, 이 말로 표현된 것을요, 우리가 배웠던 수식으로 적으면 dy dx over dx = y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정식이죠. 오른쪽은 y 값을 가지고 왼쪽은 이것도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분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게 우리가 다시 이걸 표현을 하면요,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배웠는데요, 아마 처음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식이 미분 방정식이에요. 어떤 식인데 방정식에 미분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x에 대한 함수를 찾는데, 그 함수하고 미분이 같은, 기울기가 같은 함수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찾을 수는 없고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미분이 한 번 한 미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식에 대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x가 0일 때 그 함수 값이 무엇인가, 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x = 0에 대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 자체를, 이 조건을 초기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조건. 영어로는 초기라는 말이 initial이거든요. initial condi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수함수가 어떻게 유도됐는가 하는 뜻이에요. 자, 옆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요게 y = e to the x, e의 x승에 대한 값입니다. 여기 나오는 e는 오일러 넘버라고 해가지고요, 뭐 2.7 얼마 이렇게 가는, 계속 순환하는 무리수입니다. e는 무리수예요. 자, 이거는 오일러 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2.718 뭐 이렇게 쭉 계속 갑니다. 이게 e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 자, x가 0일 때, 이게 이제 x축입니다. x축인데, x가 0일 때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넣어보면 2의 제로승이죠. 2가 어떤 숫자가 되고, 우리가 3의 제로승 하면 1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어떤 밑에 대해서 지수가 0이 되면 이건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이 함수 값이 1이고요. 이때 특별히 이 지점에서 기울기, 이 슬롭이요, 함수 값하고 같습니다. 이게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x가 1일 때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은 x가 1이니까 2의 1승 되죠. 근데 2가 2.7 얼마라고 했으니까 그냥 2.718 얼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2.7에 해당돼요. 이때 기울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를 한번 탄젠트한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때 이 슬롭이 밑에서 봤던 거 1보다는 더 위쪽으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슬롭이 바로 2하고 같습니다. 함수값과 그 x에 대응하는 기울기가 같다. 자, 그러니까 x가 점점 커지면 함수값은 점점 커지고요. 그 함수값이 점점 커질 때 여러분들 여기 뭐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울기죠. 슬롭. 어떻게 돼요? 슬롭이 매우 커지죠. 그래서 이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다시피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급속하게 급격히 커질 때 지수적으로 커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는 함수의 기울기와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조건, 여기 나오는 주요 특징 dy, dx가 y하고 같고 초기의 값을 우리가 y0 어떤 특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이요. 예제 1번인데 벌써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지수함수의 주요 특징 기울기가 함수하고 같다. 하지만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어떤 초기 조건 x가 0일 때는 1의 값을 갖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y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일단 y of x를 찾아야 돼요. y 함수인데 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를 0을 집어넣었으면 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게 1이래요. 따라서 y of x에 대한 y 함수는 그 함수가 1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x를 0으로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y는 1이 되어야 됩니다. 1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y를 알고 있는데 이 y가 dy dx랑 같대요. 그래서 그러면 밑에는 dy dx를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y와 dy dx가 같아야 되니까 y가 1이라면 dy dx도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요. dy dx가 y다. 자, 그러면 dy dx가 1이라는 거는 원래 y가 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바로 x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x텀. 왜 그래요? y를 한번 미분한 게 1이 나오려고 하면 y에는 x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x를 미분하면 1이 되니까요. y에 1만 있어서는 안 돼요. 1을 미분하면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에서 dy dx가 1이라는 거에서부터 x는 x를 가져야 됩니다. 자, 또 y가 dy dx가 같기 때문에 여기 dy dx도 이 x를 또 가져야 됩니다. 맞죠?
자, dy dx에 x가 있다면 y는 뭘 가져요? x의 제곱을 가져야 되죠. x의 제곱을 가져야 됩니다. 왜 x의 제곱을 가져야 돼요? 한번 미분한 게 x텀을 가지려면, x항을 가지려면 x제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 한번 미분한 게 x가 되려면 여기 앞에 나오는 x제곱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2분의 1을 우리가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2분의 1 x제곱을 미분하면 그거는 바로 2가 앞으로 나와서 2분의 1하고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x제곱에서 제곱을 하나 줄이면 x승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y하고 dy dx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dy dx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2분의 1 x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dy dx에 또 x제곱항이 있으려면 y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x의 3승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더하기, 자, x의 3승인데, 자, x의 3승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되죠. 근데 x제곱 앞에 2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뭐가 곱해줘야 되냐면 6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3 하면 2분의 1 되고 x 3승이 돼요. 자, y에 또 6분의 1 x의 3승이 있으니까 dy dx하고 y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6분의 1 x의 3승 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가볼까요? dy dx가 6분의 1 x 3승이 있으니까 당연히 y에는 x의 4승이 있어야 되겠죠? x의 4승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4승 미분하면 6분의 1 x의 3승이 되려면 이 밑에 나오는 분모는 여기 24가 있으면 24분의 1 곱하기 4 하면 6분의 1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다시 24분의 1 x의 4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여기 뭐가 있겠죠. 그래,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무한히 계속 가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무한히 계속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분의 1, 저 6분의 1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 나오는 2분의 1은 여기 나오는 2분의 1은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6은 어떻게 되냐면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요거는 3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24분의 1은 뭐예요? 이거는 4 팩토리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나온 2분의 1 있었죠? 그래서 2분의 1은 이거는 실제로는 2 팩토리얼 분의 1하고 같다는 거고요. 2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2 이렇게 계산되어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분의 1. 6분의 1은 이거는 3 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3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24분의 1 이거는 4 팩토리얼하고 같습니다. 4 팩토리얼은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n 팩토리얼이 되는데 이걸 뭐라고 읽냐 하면요. n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n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은 이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요거를 1 이렇게 한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자, 원래식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쭉 보면 자, 어떤 식으로 나와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x 3승 4 팩토리얼 분의
x 4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쭉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특별한 n번째 항입니다. n번째 항, n번째 항이 돼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나오는 dy dx도 그죠?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n 팩토리얼 자 x의 n승 이것도 무한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위에 주어진 조건 dy dx가 y고 y0가 1이라는 조건에서부터 쭉 우리가 만족하는 y를 적었더니 이러한 형태가 되었어요. 그죠?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요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이 주어진 이 dy dx가 y다 y0가 1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거를 쓸 때마다 이렇게 길게 쓸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그냥 하나로 뭐라고 줬냐면 이거를 2의 x승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2의 x승을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 이 시그마 기호로 쓰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모든 걸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n이 자 k라고 할까요? k가 1부터 이거 무한대까지 가야 돼요. 무한대까지 가고 자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x의 k승 하면 k가 1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 들어가면 자 그러면 이걸 0에서부터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주면 k가 0 들어가면 0 팩토리얼은 1이니까 자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의 제로는 1 k가 1 들어가면 x 1승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2 팩토리얼 분의 1 자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길게 나왔던 이걸 가지고 y 이꼴 2의 x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오면요 여기서부터 쭉 나온 거 이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이 함수 y of x, x에 대한 함수를 그냥 우리가 2의 x다 라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2의 x를 다시 적어보면 y 꼴 2 to the x 지수함수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x 3승 더하기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그래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무수히 많은 항들을 다 더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수함수 2의 x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라고 하면 2의 x승은 금방 우리가 유도했던 것처럼 함수값과 기울기가 같은 함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 거고 이러한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2의 x승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지수함수로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x라는 건요. 여기 나오는 x의 다항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y 꼴 2x는 자, 우리가 써보면 yx 2x는 뭐였어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x의 3승 플러스 이게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n번째 항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해서 이게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x가 제로다. 이걸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x가 제로다 집어넣으면 1 뒤에 있는 텀들은 다 없어지죠. 따라서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는 이렇게 여기 나오는 0, 자, 1만 남는 거죠. x가 0 들어가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1만 남죠. 여기 1만 남습니다. 그 다음 1이 들어가면 여기 x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y 0 들어가면 이거는 2의 제로승인데 남는 거는 다 0되고 1만 남습니다. y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의 1승인데 이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3 팩토리얼 분의 1 해서 쭉쭉쭉 해서 n 팩토리얼 분의 1 해서 이게 뭐예요?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들을 다 더합니다. 그럼 이게 벌써 2가 되는 거죠. 2 팩토리얼 하면은 이게 얼마예요? 0.5 정도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걸 쭉 다 더하면 그러면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n 팩토리얼 1, n이 100만 해도요. 엄청 큰 수가 되기 때문에 더하는 텀들이 계속 0에 가까운 수들입니다. 거의 0입니다. 0을 가까우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 이게 대략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718 해서 뭐 28 해서 쭉 가는 수가 됩니다. 무리수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값 x가 1일 때 2의 값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한 것처럼 0일 때 기울기는 이게 슬롭이 1이었고 여기서의 슬롭은 이게 더 커져서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슬롭은 어때요? 이렇게 아주 크죠? 그죠? 슬로프가 아주 큽니다. 점점점 커져요. 따라서 x가 커지면 슬롭도 커지고 함수값도 커지기 때문에 점점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넣어보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y에 마이너스 1이죠.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1승 되고, 이거는 2분의 1이죠. 어떤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마이너스를 뗀 양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를 뗀, 자, 그래서 2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략 2가 2.7 뭐 2 정도로 되니까 대략 이게 하면 0.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보면 대략 0.37 이런 값을 가지고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요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1승은 맞지만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고요.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이니까 또 1이 되고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1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1 빼기 1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4 팩토리얼 빼기 5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숫자들이 쭉 반복될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요 값이 나온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가게 되면 이거는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2의 무한대분의 1이 돼요. 2의 무한대는 이게 2가 2.7이기 때문에 1보다 커요. 그래서 2.7을 계속 곱하면 무한대 숫자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1이 돼요. 그죠? 이거는 무한대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에 접근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0에서부터 음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자, 0에서부터 쭉 증가해서 x가 0일 때 1을 지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이게 y 꼴 2의 x의 그래프고요. 이게 dy dx 한번 미분한 겁니다. 근데 dy dx도 역시 2의 x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초록색 함수가 y = 2의 x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x가 1 증가할 때 y도 1 증가하는 기울기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슬로프입니다. 슬로프 at x = 0. 그 다음 이 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 점 파란색 보면 x가 1인 지점입니다. x가 1인 지점에서의 슬로프는 자 1보다 더 커졌죠. 핑크빛보다 하늘색 기울기가 더 커졌어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슬로프 at x = 1입니다. 하나 더 보면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인 부분 볼까요? 마이너스 1인 부분은 x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기울기가 1보다 더 작은 게 됐고, 점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접선은 거의 수평이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이 초록색 요거는요, 바로 슬로프 값인데 어디 있었냐면 x = 마이너스 1에서의 슬로프입니다. 그래서 x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고 덩달아서 이 기울기도 커진다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수함수가 어떻게 유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y = 2 to the x, 이것이 바로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에서 무한대까지 이것이 항들이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다 했고요. 특징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처럼 지수 함수에 우리가 곱을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우리가 쓰는 관계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증명은 그 로그 함수 그 성질을 나타낼 때 요걸 또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되니까요. 요거는 결과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좀 통찰력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보면 2의 x승은 이제 지수함수의 정의로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x3승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x4승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 팩토리얼을 없애고 써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하면은 6분의 1 x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y는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y 2 팩토리얼 분의 y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y 3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어보면 1 더하기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x 여기서 y로 돼 있었으니까 y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은 6이 되고 6분의 y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이 이 지수함수끼리의 이 곱이죠. 따라서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은 그대로 위에 있는 걸 그래서 쓰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대로 여기 적어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6분의 1 x의 3승 이것과 곱하기 1 더하기 y 2분의 1 y 제곱 6분의 1 y의 3승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기본꼴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차수가 낮은 것부터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어보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두 개에서 2의 x하고 2의 y에서 상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하고 1하고 곱한 거예요. 1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상수는 1입니다. 이게 상수항이에요. 자, 더하기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1차가 나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 1 곱하기 y 하면 y에 대한 1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y 제곱하면 이제 제곱항이 되니까 안 되고.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1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1하고 곱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1차항을 적어보면 x 더하기 y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1차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적습니다. 이번에는 뭘 적냐면 2차항, x에 대한 2차항 또는 y에 대한 2차항 그리고 x, y, 그러니까 x하고 y가 두 번씩 곱해진 것, 그죠? 다 곱해진 게 두 번인 것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1 곱하기 뭐예요? 여기 y 제곱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제곱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1 곱하기 x 제곱이 있죠. 그리고 또 x와 y가 총 두 번 곱해진 건 뭐 있어요? 2x하고 2y하고 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xy 먼저 적었기 때문에 x 먼저 적었으니까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여기는 이제 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게 뭐냐면 xy에 대해서 2차항입니다. 그 다음에 3차항 되는 것들을 한번 다 적어볼게요. 3차항은 여기 나온 1 곱하기 여기 나오는 y의 3승 또는 1 곱하기 x의 3승 또는 어떻게 돼 있어요? x 곱하기 y의 제곱 y 곱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차항을 다 적어보면 자 x부터 먼저 적으면요 6분의 1 x의 3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x제곱으로 나오는 거 2분의 1 x제곱 y가 나와요. 그래서 2분의 1 x제곱 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x하고 2분의 1 y제곱 그래서 2분의 1 x의 y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하고 6분의 1 y 3승 그래서 6분의 1 y 3승 이렇게 해서 3차항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4차항, 5차항, 6차항 이렇게 쭉 계속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증명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인 증명은 이 논리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건데요. 약간 그 물 흐르는 게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로 쉽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처리를 통해서 정확한 그 관계를 약간 억지스러움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상수항 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이렇게 x 더하기 y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분의 1 y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을 앞으로 묶어내면요. 이거는 사실은 x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내용들 한번 써머리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항 정리. 항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이노미얼 시어럼이라고 합니다. 이항 정리. 이게 뭐가 있었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이게 뭐예요?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입니다. 자,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이항 정리라는 게. 그 다음에 이거를 3승을 하게 되면요. x 더하기 y의 3승은 x의 3승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 그 다음에 y의 3승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요 관계를 이용을 합니다.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자, 2분의 1 묶어내면 여기 x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가 6분의 1을 묶어내면요. 6분의 1을 묶어내면 이거는 6분의 1을 묶어내면 x의 3승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 더하기 y 3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x 더하기 y의
3승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을 수가 있겠어요. 자, 2의 x승 곱하기 2의 y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2의 x 더하기 y승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그대로 정의대로 씁니다. 정의대로. 왜냐하면, 자, 2의 어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가 정의가, 2의 x승은 이게 1 더하기 x승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6분의 1 x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갔잖아요. 자, 2x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2x가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해보면 2의 x 더하기 y승은 우리가 동그라미 친 거를 하나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로 생각을 하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x가 그대로 왔으니까 여기는 x 더하기 y가 오는 것이고요.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의 이 그냥 통째로 동그라미 친 거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이 아니고 여기서는 6분의 1이죠. 6분의 1 이 동그라미 친 전체의 3승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갑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어때요? 위에서 2x 곱하기 2y 한 거하고 2의 x 더하기 y 한 거하고 어때요? 형태가 똑같죠. 따라서 2x 곱하기 2의 y는 2의 x 더하기 y다.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지수함수에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함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나오는 오일러 넘버가 있었죠. 이 오일러 넘버는요, 앞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2의 x승 자 2의 x승이 바로 이게 정의가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제곱 (6분의 1) x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쭉 갔었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x를 1로 넣게 되면요. 1을 넣게 되면 2의 1승이니까 그냥 2의 1승이니까 그냥 이거는 2가 되죠. 2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이래서 쭉 이걸 다 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대략 얼마가 된다고 그랬냐면 2.718 28 해서 이게 계속 비순환 소수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여기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일러 넘버라고 부릅니다. 오일러 수. 그래서 오일러's 넘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일러 수는요, 이렇게 지수함수에다가 1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요. 이 오일러 수를 이제 유도한 또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밑에 나오는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복리이자를 계산하는 그 방법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어떤 은행이 있는데 1년을 맡겨 놓으면 100%의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따져보면요. 우리가 1년에 100% 이자를 줬다는 건 뭐냐면 1년을 맡겨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자로 100% 맡긴 돈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연간이었으니까 한번 이자를 1년에 딱 한 번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어서 1억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이 이제 원금이에요. 이게 원금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1년. 그럼 1년이 지났어요. 1year가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돈은 뭐예요? 원금 1억에 이자 얼마를 받아요? 100% 주니까 1억을 받죠. 따라서 1년 뒤에는 이제 2억이 됩니다. 맞죠? 2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에다가 1년을 지났다고 봅시다. 1년을 지났다고 쳐요. 그러면 자, 이제 은행에 2억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니까 또 한번 1년 지나면 원금 2억에다가 그거에 해당되는 이자 2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4억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연간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의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은행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은 참 좋겠죠. 근데 이런 은행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년 많이 증가하는 거 볼 필요 없이 한 1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딱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은 이자긴 해요. 연간 100%긴 한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자를 매달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month예요. 달로 계산하는 거니까. 초기에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자, 12달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12번을. 자, 그러면 1억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한 달 지나서 1 month 지나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돈이 1억이 원금이 있었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1년에 100%를 주니까 12달이니까 12분의 100%를 12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자, 퍼센트니까 1억을 원래 1년에 1억을 받는 건데 이자로 12달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로 받는 건 얼마예요? 12분의 1억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한 달 뒤에 이 돈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적어보면 1 더하기 12분의 1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다시 한 달 더 뒤에 또 이자를 계산해줘요. 1 month.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자, 지금 이제 원금이 1 더하기 12분의 1억이죠. 그래서 원금 그대로 적으면요. 1 더하기 12분의 1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원금에 대해서 또 이자를 받아야 되죠. 이 이자는 1년에 100%니까 1년에 즉 1을 주니까요. 12분의 1 해야 되죠. 한 달이니까. 그러면 이 원금에다가 더하기 이 원금 원래 있던 원금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이거에 12분의 1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했을 때 금액이에요. 그럼 이거 정리해 볼까요? 자,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 양쪽에 있고 묶어내면 남는 거는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2분의 1이에요. 즉 뭐냐면 이거 정리하면 1 더하기 12분의 제곱억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한 달만 더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두 달 했고요. 이제 세 달째를 한번 해봅시다. 한 달 더 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한 달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원금은 1 더하기 12분의 1 제곱억 있고요. 여기다가 이거에 또 12분의 1을 이자로 받는 거죠. 그럼 앞에 12를 곱해서 1 더하기 12분의 제곱억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 더하기 12분의 1의 제곱을 가지고 있고 묶어내면 또 하나 남는 게 1 더하기 12분의 1이죠. 즉 1 더하기 12분의 1의 3승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쭉 했다고 치면 1년 동안 쭉 했다고 치면요. 진행해서 1년 동안 했다고 칩시다. 한 달 지나면
1 더하기 12분의 1억이고 2달 지나면 1 더하기 12분의 2승억이 되기 때문에 12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2달 지나면 결국 여기서부터 자 12months 지난 다음에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1 더하기 12분의 1의 전체의 12승억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 1년에 한 번 계산해서 받은 거는 2억이었는데요. 이거를 달로 계산해서 받은 거는 1 더하기 12분의 12억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먼스로 하지 말고 매일 계산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요거는 데이예요. 자, 그러면 1억이 첫날 있었고요. 하루 지나면 원데이가 되면 또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1억 더하기 자 1년에 100% 주기 때문에 하루는 얼마 줍니까? 하루는 365분의 1 100% 주겠죠.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그냥 퍼센트는 떼고 보면 요거는 이자로 받는 거는 요게 1억은 원금이고요. 이자로 받는 거는 365분의 1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1 더하기 365분의 1억이 되고요. 자, 또 하루 더 지났다고 칩시다. 또 하루 더 지났어요. one day 더 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거는 원금은 하루 전날 1 더하기 365분의 1억이 있었고요. 여기에 또 이 원금에 365분의 1을 받죠. 그러면 365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65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365분의 1이 다 있기 때문에 묶어내면요. 이건 얼마가 되냐면 1 더하기 365분의 1의 제곱억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감 잡았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one day 한 번 더 가면요. 이건 얼마가 돼요? 자, 하루 지나면 1 더하기 365분의 1억, 이틀 지나면 1 더하기 365분의 2억. 그래서 한 번 더 지나면 여기서 얼마를 받냐면 1 더하기 365분의 3승억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1년을 지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쭉 1년을 지났다고 쳤어요. 그러면 365데이를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받는 돈은 얼마가 되냐면 1 더하기 365분의 1에 365억이 됩니다. 자, 뭐가 달라졌어요? 1 더하기 어떤 수분의 1 전체 갈로 닫고 그 수의 그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1 더하기 365분의 1 전체의 365승이 됩니다. 이게 엄청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1 더하기 365라는 게 숫자가 크기 때문에 거의 1에 365승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보다 더 큰 1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0.1 정도 되죠. 그럼 이거는 대략 1.1 되는 거에 12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거는,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1년만 따져본다면요. 자, 1년만 따져보면 이 부분은 없애고 1년만 따져보면 요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더하기 1의 1승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2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as 뭐뭐함에 따라서 이 n이 어떤 무한대로 큰 수로 감에 따라서 1 더하기 이 n분의 이 n승, 이게 뭐가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일러 수 2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1 플러스 n분의 1 갈로 닫고 n승이 여기 나오는 이 형태들이죠. 이 형태들, 그리고 이 형태들이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숫자들이 커지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즉 이거는 1 더하기 무한대승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은 얼마예요?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1을 무한대승 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한대분의 1이긴 하지만 여기 1보다는 크잖아요. 그걸 무한대하면 2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조금 겹쳐지는데, 자, 일부를 조금 지울게요. 자, 요거를 좀 지우면, 금방 그렸던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을 우리가 n을 키워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에서는 n이 0일 때는 자, 뭐 1에 가까운 수였다가요, n이 점점 커져서 10, 20, 30 쭉 가게 되면 한 뭐 80 정도까지만 가면요, 거의 여기 오일러 넘버 2에 근접하는 이러한 그 양상으로 이 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n이 아주 무한대 커져도요, 이 숫자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은 절대로 2보다 커지지 않고 2에 수렴하는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요게 또 우리가 오일러 넘버 2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n을 무한대로 가면 이게 오일러 넘버 2로 간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 가지 예를 보고 지수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dy dx가 y이고, 그때 풀었었던 거는 앞에서는 y가 x가 0일 때 1인 값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초기 값이 1이 아니고 5라고 하면 그때 이 yx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해보면 됩니다. 자, 솔루션이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yx를 구해야 됩니다. yx를 구해야 되고, 이 yx는 뭐하고 같냐면 dy dx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yx, 함수 y는 x가 0 됐을 때 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5로 시작해야 됩니다. x가 0이어도 이 함수는 5라는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yx는 우리가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냈을 때 5라는 상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y하고 dy dx가 같기 때문에 dy dx가 y가 5면 이것도 5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됐죠? 그리고 dy dx가 5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x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x를 가지고 있어야 한번 미분하면 5가 생기는 거죠. y가 5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y dx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5x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dy dx가 5x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y가 또 뭘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미분해서 5x가 나오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5는 우리가 앞으로 빼낼 거니까 생각을 요렇게 하면 되겠죠. 2분의 1 x의 제곱. 요거를 미분하면 2분의 1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앞에 5 곱하면 2분의 1에서 2x 하면 2분의 1과 2는 없어지고요. 여기다 5를 곱하면 5x가 되겠죠. 요런 식의 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y에 2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dy dx가 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dy dx에 이런 x제곱이 있기 때문에 또 y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3승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3승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 꼴로 보면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6분의 1 x의 3승. 그러면 자, 6분의 1 x의 3승을 미분하면 3 앞으로 나오니까 2분의 1 x 제곱이 되고, 자, 요 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y와 똑같은 6분의 1 x의 3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자,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쭉 보면 모든 항이 뭘 가지고 있어요? 5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5로 묶어냅니다. 5로 묶어내면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6분의 1 x의 3승에서 이게 쭉쭉쭉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알 수 있어요?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이걸 뭐라고 했어요?
2의 x승이라고 했죠. 따라서 주어진 y는 5 곱하기 2의 x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y of x는 바로 5의 2의 x승이고요. 주어진 조건 한번 at x equal 0에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x equal 0 넣으면 y0는 5 곱하기 2의 제로승이니까 이거는 5 곱하기 1에서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미분해 보면 자 이게 만족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 봅시다. dy dx 한번 미분해 봅시다. 5는 상수니까 그대로 오고 2의 x승은 그대로 미분해도 2의 x승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y하고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답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는요, 이거는 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2학년 때 가면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어떤 풀이법을 알지 않고 지수함수의 특징만 가지고 이렇게 쭉 여러분이 미분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자, 그러면 일반화된 지수함수의 미분방정식인데 이런 꼴이 어떻게 되냐. dy dx가 여기 c가 상수입니다. c가 여기에 상수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그 함수 값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하고 같은 것이 되고 초기 시작하는 것은 y equal a다. at x equal 0에서. 자, 요거를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yx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y dx 놓고 쭉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이게 a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a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dy dx가 자 y에다가 c를 곱해서 dy dx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 a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ac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어떤 텀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쭉 나가게 돼요. 자, 이랬을 때 답은 어떤 답이 나오냐면 y는 a에 2의 cx 되게 됩니다. y는 a 곱하기 2의 cx승.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at x equal 0에서 0 집어넣으면 y 0는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2의 c의 0 되죠. 그럼 이거는 a 곱하기 2의 c 곱하기 0이니까 0가 되고요. 이거는 그냥 a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기 초기 조건 만족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자, y가 이렇게 주어 있으면 dy dx는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상수입니다. 이것도 상수예요. a도 이거는 상수입니다. 따라서 상수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 2의 cx승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그대로 오기 때문에 2의 cx는 그대로 오고 대신 여기 앞에 cx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에 있는 c가 앞으로 미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a, c, 2의 cx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y가 어떻게 됐어요? y가 a 곱하기 2c죠. 2cx승이니까 요게 요 두 개를 합친 게 y가 되니까 c의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dy dx가 c의 y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여기 나오는 풀이 있죠. 여기 나오는 요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아까 했던 것대로 y가 초기에서 a였기 때문에 dy dx는 y에다가 c를 곱한 거하고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dy dx에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y에는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또 이거 여기에 ac가 있기 때문에 이 ac로부터 나타나는 이게 뭐가 나타나요? 이게 상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더하기 acx가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acx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다가 c를 곱한 게 있어야 되니까 a c의 제곱 x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y가 이런 식으로 c 곱하기 여기 y가 어떻게 되냐면 a의 2의 cx이 돼야 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한테 한번 맡기고요. 일반화된 지수함수의 미분 방정식. 만약에 dy dx가 상수 cy고 초기 조건이 a라고 주어지면 그 만족하는 지수함수는 y는 a 곱하기 2의 cx승이 된다.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미분, 요런 미분들은요 뒤에 미분 방법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지수함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수함수를 몰랐던 사람도 지수함수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됐고 거기에 나오는 오일러 넘버는 어떤 식으로 또 유도가 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된 그 1개 미분 방정식, 한번 미분한 것이 들어있는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 설명을 했습니다.